네, 안녕하세요. 처리수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거의 끝났죠. 네. 어, 이제 자기가 이제 고3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왔던 길, 네, 또 앞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네, 방향이 올바른가라는 어떤 확신이 있나요? 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네. 그냥 이제 여러분에게 잘 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또는 잘 가고 갈 것 같습니까? 네. 잘 가고 있나요? 네. 과거를 물어보는 건 별론가요? 네. 그러면 잘 갈 것 같나요? 네.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확신이 없죠. 네. 우리가 이제 자기 앞길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신다면, 네. 지금 이 영상을 짧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리수학은 막 어렵다고 하고, 네, 처리수학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두드리기를 되게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합니다. 하지만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원래 풍문이란 네, 네,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만 네,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네, 처리수학은 네, 수능의 네, 진짜 일산에서는 네, 수능의 최고의 전문가다. 네, 라는 얘기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내신은 네, 내신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은 수능 공부를 통해서 내신을 대비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네, 무려 27년이나 네, 수능을 학생들하고 네, 이제 치렀고요. 네, 올해 이제 네, 지나면 이제 드디어 28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을 했죠. 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뭐 서울공대 나왔지만 임용고시 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고시 시험을 네, 전교사 자격증을 이제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이 임용고시를 보려고 네,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네, 그 임용고시 전문학원 예전에 제일 큰 전문학원의 네, 마지막 파이널 특강 강사 네, 출신입니다. 이제 그리고 27년 동안 네, 자연계 수능을 계속 가르쳐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좀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은 네, 짧게 하려고요. 네, 그래서 강의 안내는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강의 안내는요, 네, 그 강좌 안내, 그죠? 강좌 안내죠. 강좌 안내는요, 네, 그거는 이제 영상을 들으시고, 네, 이제 내가 강좌 소개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전화 통화를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지면상에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각자의 상황을 스님이 좀 들어봐야 정확한 안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강좌 안내는 네, 스님한테 직접 네,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여기다 살짝 이렇게 네,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게 이제 학생들 상담 전용 네, 번호입니다. 그래서 강좌 안내는 일로 네, 톡이나 문자를 남겨주세요. 네, 또는 이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잘 못 받을 때가 있으니까 톡이나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그러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네, 직접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로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강좌 안내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서는 강좌 안내를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오늘은요 선생님이 두 가지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네, 도구와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구와 방향성이 뭐냐면요. 네, 그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덜 배웠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안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진 않았어요. 내신을 다 마쳤거나 이제 3학년 올라올 때 선생님은 이제 만나는데 학생들을 주로 만나보면 그런 건 배운 적이 없대. 네,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배운 적이 없는 거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빼먹거나 안 가르쳐주거나 그런 거지. 미워했을 거야 아마. 네, 그냥 선생님한테 밉보여서 선생님이 네, 안 가르쳐준 걸 거야. 왜 그랬니?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구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도구를 다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갖춰져 있지 않아. 네, 정말 네, 많은 도구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한 번만 딱 들어오면 선생님 첫 시간에 항상 이렇게 네, 와서 하루 강의가 가능합니다. 하루 천 강의 가능한데 와서 들어보시면 네, 처음 들어온 학생들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 스님 저는 저런 내용은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문제를 푸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을 으로는 바로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들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 못 푸는 거지. 출제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론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이제 쉽고 빠르고 편하게 풀려고 그 이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내지 관련 없는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은 배운 적이 없대. 그러니까 곤란하잖아. 그러면 문제를 잘 못 풀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쌍해서 그렇죠. 네, 도구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처리수학을 한번 하루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도구의 문제들이 있는지 자기가 안 배운 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안 배운 건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네, 이 이론을 배우지 않은 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근데 안 배운 이론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이론들은 어쨌든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는 내용은 수능에 안 나온 거니까, 수능에 나온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빨리 편하게 푸는데 필요한 이론은 선생님이 다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걸 안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선생님 반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내용은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와 보시면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향성인데요. 이제 방향성은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 방향성이 사실 되게 심각한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은 가면 갈수록 잘못된 거잖아. 멀리 가면 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갈수록 손해잖아. 그치? 언젠가 이렇게 돌아서 헤매다가 오면 되지 않나요? 그쵸. 뭐 되긴 합니다만 시간 낭비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 방향성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성이 되게 필요한데 그 방향성을 여러분이 잘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뒤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줄 건데요. 이게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이제 올해 11월에 본 수능 문제입니다. 이제 전부 다 수능 문제죠. 그러니까 이 수능 문제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요, 최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 적어도 3문항 이상은요, 우리가 이제 킬로문항이란 말을 안 써서 선생님은 이제 변별력 문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변별력 문항. 예전에 킬로문항이죠. 변별력 문항. 예전에 킬로문항. 그 킬러 준킬러, 킬러 준킬러. 이 문제들은요, 얘네들은 그 거의 대부분이 추론 문제예요. 추론 문제.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추정한다잖아. 그치?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꾸만 추론을 가르치는데 마지막까지도 학생들은 그 문제를 푸는 무슨 도구를 자꾸 찾아요. 이건 도구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그 문제를 푸는 풀이법을 몰라요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 문제를 냈는데 추론을 훈련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무슨 걸 연습하면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론을 훈련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추론을 훈련시켜 드립니다. 추론을 훈련하고 있는가? 훈련하는가가 일단 첫 번째 1등급을 맞거나 또는 다 맞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뭐 3등급 또는 뭐 2등급을 한 번이라도 맞아봤다면 일단 목표는 1등급인 거죠. 자기가 이제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에, 전국 모의고사에서 한 번은 2등급 이상을 맞았다. 2등급이나 1등급이 한 번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1등급 무조건. 그리고 1, 2등급이 언제나 나오는 학생들은 다 맞는 게 목표죠. 선생님은 그런 목표를 가진 학생들하고 수업하길 원해요. 오시면 선생님은 계속 그 목표를 강조하는데 그 고난도 문제, 우리가 다 맞거나 1등급이 나오려면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고난도 문제, 이 어려운 이 킬러 문항들을 푸는 데에는, 이 변별력 문항을 푸는 데에는 당연히 추론이 핵심인데, 추론을 훈련하지 않고 맨날 그 문제의 풀이법만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풀이법과 추론은 딱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추론을 훈련시켜요. 이제 주로 기하학적 추론이죠. 기하학적 추론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보여드릴 겁니다. 다 추론 문제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 수능은 뭘 평가하죠? 지식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학습의 양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수학은요, 적어도.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으로 해결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내가 뭘 몰라서, 네, 물론 도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거죠. 예, 어쨌든 네, 우리는 이제 도구는 되어 있다고 치고, 도구는 되어 있다 치고, 그 다음부터는 지식을 측정하거나 학습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학은 그렇습니다. 네. 수학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 네, 이 사고력은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죠. 그렇죠? 이제 논리 능력, 네, 논리력.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논리적이냐, 그래서 다음 학문, 네, 다음 단계 학문, 네, 더 고차원의 학문들을, 네, 공부할 만한, 네, 그런 준비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느냐, 네, 라는 포텐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질, 포텐셜, 네, 그런 걸 측정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게 높은 학생들은 우리 학교 와라. 최상위 학교는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네가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이 일로 와라, 이게 아니에요. 지식은 대학 가서 배우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박사라는 게 거의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널 박사. 네, 그죠. 우리는 있잖아, 네, 이 사고력을 측정하고 논리력을 측정하는데, 그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하시느냐,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하느냐가 방향성의 핵심이에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공부가 됩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네,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이제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거 어떻게 풀지? 네. 이제 그거는요, 그 문제에만 국한돼요. 근데 그 어떻게 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그렇게 풀지예요. 네. 어떻게 풀지를 해결했어요. 이제 어떻게 풀지를 해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왜 그렇게 풀어? 왜 그렇게 시작했어? 왜가 중요해요. 왜 어떻게가 왜냐고요. 왜 그 어떻게 해당하는 풀이를 했냐고요. 그 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가. 이 왜를 가르쳐주는 수업이 처리수학입니다. 처리수학은 모든 문제를 그 왜를 철저하게, 네, 분석해드려요. 네. 오늘은, 네, 그 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떻게 풀지를 보여주면서 이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살짝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푸는 거야? 네, 그렇게란 건 어떻게죠? 어떻게 풀지, 왜 그렇게 풀지, 그러니까 그렇게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풀지를 알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풀어야 돼, 왜 그렇게 풀어야 돼, 이 문제를 통해서 왜 그렇게 풀어야 돼. 그걸 이제 선생님은 이제 출제자의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출제자의 관점, 또는 출제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출제의 방식, 관점, 방법. 됐죠? 네. 그러니까 출제자의 관점에서, 네,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이제 이거는 상당한 수준, 네, 학습자의 능력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수학은, 네, 이제 이런 것을, 네, 고민을 하게 된다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수를 하면 무조건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요, 재수에서 성적이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재수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은 더 소수예요. 그러니까 재수에서 정말 성적이, 야, 재수할 만했다, 네, 그런 학생들은 한 20%. 네. 그러면 있잖아, 나머지 학생들은 안 그래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저기 구글링을 아무리 해보셔도, 네, 육모 성적에서 수학에서 1등급이 나온 학생 중에, 네, 실제로 재학생 기준입니다. 이제 재학생이 육모에서 1등급이 나왔어. 네, 재학생 육모 수학 1등급은 엄청 공부를 잘한 학생인데, 이 1등급 중에서 실제로 수능 1등급은요, 이때까지 나와 있는 모든 통계를 잘 살펴보셔도 최대가 34%예요. 은 육모 1등급 중에 34%만 수능 1등급 나왔다고. 이게 최대값이라고요. 대부분의 통계는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구글링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통계는 34%는커녕 10몇 %가 대부분이고요. 심지어는 10%가 안 되는, 네, 그런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 슬픔, 네, 왜 그렇죠? 이 공부를 갑자기 안 했나요? 육모 1등급 나온 학생 3명 중에 1명만 빼놓고 나머지 2명 공부를 안 했나요? 아니에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관심사겠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처리수학은, 네, 그 다음 단계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네, 처리수학을 듣고 육모에 1등급이 나왔는데, 그런데 수능에 1등급이 안 나오는 비율은, 네, 이제 정말 작습니다. 네, 선생님은, 네, 한 5% 미만이라 생각하는데, 네, 선생님은 95% 이상은, 네, 육모 1등급의 95% 이상은 수능 1등급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네, 이제 첫 번째 문제는요, 제일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얘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그 킬러 문항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는요, 선생님은 얘는 그 평가원에서 밝힌 그 킬러 문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원에서 밝힌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조건들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고난도 문제이긴 합니다. 얘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난도 문제이지만 킬러 문항은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요, 킬러 문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왜 킬러 문항이 아니냐는 여러분 그 교육부에서 6월달에 발표한 킬러 문항 그 예시표가 있는데요, 예시 문제가 있는데 그 예시 문항의 밑에 설명을 보세요.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냐 아니냐는 뭐 당연히 고난도 문제죠. 이건 맞힌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히 고난도 문제죠. 두 번째는 선생님은 이 문제를 선생님이 3분이면 푼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제 해설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해설은 오래 걸려요. 해설은 아무리 빨라도 이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는 데는 20분 이상이 걸리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3분이 안 걸려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공부를 계속 해왔던 학생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 중에 3분이 안 걸리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한 학생들은 이 문제를 3분 내에 풀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선생님은 3분이면 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3분이면 풀고 3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 문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가 제일 처음에는 일단은 어떻게 푸는지의 풀이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간략하게 왜 3분에 풀 수 있었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실제 풀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실제 풀이는요,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못해도 실제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연필로 풀지 않고 불편한 이런 그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은 3분을 넘게 걸리겠지만 여러분은 그 이제 내가 해설하면서 푸니까 시간은 좀 훨씬 오래 걸려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3분에 풀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설명을 듣고 나시면 3분에 풀었다는 것이 동의가 아마 되실 거예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세제곱이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써놓고 그래프를 추정하려고 하는데요. 조건을 보는데 조건이 하나의 조건과 밑에 조건이 있어요. 보통 가나로 나눠지는데 얘를 우리가 가라고 생각하고 얘를 나라고 생각한다면 f'이 도함수가 음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사는 3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거나 접선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 종류인데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음의 값, 음수죠, 음수. f'이 음수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를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말로 다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로 다 안 하고 딱 가 조건, 나 조건 두 개인데 도함수가 음의 값이니까 그래프는 아마도 이런 그래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만 딱 생각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10초도 안 걸리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10초가 넘게 걸리시면 곤란합니다. 얘는 좀 긴 조건이니까 좀 이따 읽고요. 여기 간단한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은 그냥 f'이 음수입니다. f'이 음수면 감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는 10초면 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x가 얼마일 때랑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랑 4분의 1일 때 다 감소하는 구간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x가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인 점은 다 여기 있으니까 x가 0인 점은 그 사이에 있구나. 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을 보면서 요 0에 대하여 대칭 숫자가 주어졌네. 이게 관찰이 안 된다면 평상시에 관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아까 왜라는 말에 그 답이 선생님은 관찰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관찰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발견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출제자의 관점에 여러분이 도달하는 출제자의 관점에 도달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런 거 원래 잘 얘기 안 해주는데, 자, 이 공개 강의지만 어쨌든 관찰하셔야 됩니다.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뭘 관찰해야 된다 했습니까? 방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숫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 0을 중심으로 대칭인 숫자라는 것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x좌표가 0인 점이 있구나, 즉 다시 말해서 y축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를 발견하셔야지 됩니다.
됐죠? 이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관찰하는데도 이거 관찰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 아 감소 구간이 있네. 가운데 0이 있네. 0도 감소하고 있네.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진 않지만 우리는 말로 해보면 f 프라임 0은 음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간단한데 해결이 다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얘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러 가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해설을 시작하고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 오는 데는 뭐 한 15초 20초면 옵니다. 그렇죠? 그러시겠죠? 여러분도 이 문제에 집중이 잘 되어 있다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세 종류인데 세 종류에 대해서 그 중에 뭐지?를 고민했다면 여기까지는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수입니다. 요거 K-1을 우리가 정수 M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은 좀 불편하니까 얘를 M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두 칸 건너뛴 함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두 칸 건너뛴 이 함수값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F괄호 M과 곱하기 F괄호 M 플러스 2가 음수인 N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호가 다를 수는 없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됐죠? 네. 그러니까 0은 감소 구간에 있으니까 0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라는 문제가 의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드려요. 여러분은 안 되는 것부터 찾는 습관이 있는데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시면 되는 습관, 되는 것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F8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F는 한 개밖에 없다. F는 한 개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드물게 여러 개의 F인데 F8이 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F는 한 개뿐이다가 일반적인 보편적 추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F는 한 개뿐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F를 찾자. 네,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F를 찾자를 만족하는 F를 찾는다를 만족하는 F를 찾자는 관점에서 해결하셔야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왜 안 될까 이런 거는 여러분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푸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너무 많이 들으시면 문제를 풀 때 해설자의 관점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곤란해요. 여러분은 학습자예요. 문제를 푸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시는 거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되는 애만 찾는다에 관심을 맞춰서 선생님 설명을 그 다음 단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서 F가 한 개뿐이다. 얘를 딱 보고서 F는 한 개뿐이야. F는 한 개뿐이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F를 찾자라는 이제 이야기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0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대충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프가 뭐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대충 그리겠습니다. 3차 함수는 항상 대칭의 중심이 있는데 그게 꼭 0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x좌표가 정수인 점들만 지금부터 고민하니까 우리는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고 x축은 안 만난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일단은 0일 때는 양수인데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음수인 애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랑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게 됐죠? 네. 이게 여기가 0이 x좌표가 0인데 여기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2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칸 건너뛰었죠. 네, m과 m 플러스 2가 되었습니다. m의 값이 마이너스 2고 m 플러스 2가 0이면 일단은 두 점의 y좌표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안 되죠. 네.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3이면요. 그러면 여기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면 여기가 언젠가에 마이너스 2가 있겠지. 요 사이에 다 양수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나요? 좌표 찍어보는 거? 안 오래 걸리죠? 이제 F0이 양수인 경우가 실패했습니다. F0이 양수인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됐죠?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차 함수를 대충 그려놓으시고 이번에는 여기가 0인가 봐. 여기가 0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음수라고 합시다. 음수. 네, 이렇게 음수라고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음수면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언젠가 양수인 애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인 애고 여기가 음수인 애면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럴 순 없다고.
그건 안 된다고. 선생님 여기가 아까 여기가 0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여기가 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일 때 0이야. x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일 때가 있는 거잖아. 안 된다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는 또 안 돼. 그래서 얘가 음수일 때도 실패했습니다. F0이 음수일 경우도 안 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는요. 처음부터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왜 따지냐고. 0일 때부터 따지지. 이게 해설자의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너무 많이 인강을 너무 많이 보고 해설을 너무 많이 보셔서 자, 해설자의 관점에 자꾸 쓰니까 이런 짓부터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짓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해설자의 관점에 쓰지 마시고 학습자의 관점에 쓰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은 네, 해설자의 입장에 쓰지 마라. 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네, 해설자의 네, 관점에서 벗어나자. 됐죠? 네, 해설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자. 문제를 출제한 사람도 아니에요. 됐죠? 네. 해설자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관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설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 0일대라고 하자. 그렇죠? 네, 0일대라고 하자. 그래서 0일대라고 하자. 0일대. 됐지? 네. 그래서 네, 0일대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네. F0은 0이다 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여기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놓는데요. 네, 숫자를 놓는데, 아까 우리가 좀 이미 조사를 좀 했지만, 이제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고 치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플러스 4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네,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 플러스 1인 점이 있으면 여기가 3인 점이 있어서 y좌표 부호가 바뀌니까 이런 건 좀 별로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하나씩 네, 이럴 때를 네, 또 0이라고 시작하자. 네,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를 또 음수일 때, 양수일 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이럴 때라고 하세요. 이럴 때. 그럼 대칭성을 가지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찾은 함수는요. 네, fx가 얘가 네, 최고차 기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여기가 x 세제곱,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검산하라는 거죠. 네, 이런 조건은 왜 주어졌나요? 네, 이런 조건은 이런 조건은 네, 개수가 맞는지 개수를 검산하는 도구로 주어지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 f 프라임 x, 네, f 프라임 x가 네, 3x의 제곱, 네, 3x의 제곱, 네, 마이너스 1이고 f 프라임 네,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볼 건데요.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주는 순간 16분의 3 정도까지는 생각나시니까 계산 끝까지 하지 마세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닌 건 확실하잖아. 됐지? 네, 계산 끝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현재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에 그거 아닌 건 확실하잖아. 그치? 네. 아닌 것을 봤으니 아, 이거 그림 아닌가 보다. 네, 그리고 시행착오니까 네,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틀렸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됐지? 네. 그러니까 이럴 땐 0이 아닌가 봐. 됐지? 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이건 아닌가 봐. 그래서 하나씩 고치자. 하나씩. 우리가 확정된 거는 얘는 확정됐어. 이제 얘는 좌표가 네, 0,0은 확정됐고 두 개를 동시에 고치지 말고 하나씩 고쳐가자고. 하나씩.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이쪽이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인 애가 있어서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곱해서 음수 나오니까 안 됩니다. y좌표 부호가 달라서.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건 그냥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가 0, 1이니까 네, 그 두 칸 갔을 때 0이 나오니까 네, y좌표로 곱하면 0이 나오지. 0. 0이 나오는 건 괜찮다니까. 여기에 0은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 여기 0은 안 된다는 말은 없다고. 여기 항상 부호에 등호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음수가 되는 것만 안 된다 그랬지 등호가 되는 건 0이 되는 건 괜찮다고. 0은 될 수 있다. 네, 그렇지. 0은 돼도 된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건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네. 그래서 부등호를 볼 때 등호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됐죠? 네. 이게 등호가 없어. 네, 등호가 없어. 이런 것을 관찰하셔야 돼요. 등호가 없어. 됐지? 그러니까 그걸 관찰하시면 우리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네,
음수라도 1일 때 0이 나오니까 1일 때 0 나오니까 곱하면 되고, 그 다음은 두 칸을 건너뛰면 0하고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1하고 3이 되는 거고, 2하고 4가 되니까 이제 부호가 달라지는 법은 없지. 0은 되더라도. 됐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와도 0과 음의 값을 곱하지. 0 나오지.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3이 되면 이제는 둘 다 음수니까 또 상관없지. 그치? 네. 그래서 전혀 문제 없는 애라는 것을 방금 관찰을 했습니다. 방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를 찾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뭘 할 수도 있냐면, 네,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네,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없어. 네. 그러니까 없어. 네, 너무 많이 줬네. 네.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이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 놨는데, 이제 조금 있다는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가 1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상태에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x-1 x-알파 됐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전개를 시키는데요. 이제 이런 전개도 이렇게 한꺼번에 하세요. 이퀄 0의 세근이 0하고 1하고 알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3개를 다 더하면 얘는 이제 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둘씩 곱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곱한 건 다 0 나오고, 이렇게 곱한 게 알파라서 알파 x 둘씩 곱의 합, 세근을 다 곱하면 0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전개시키면 딱 여기까지는 그냥 바로 딱 나오셔야 돼요. 이게 훈련된 사람은 얘가 바로 나옵니다. 됐지? 그럼 지금까지 시간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네, 요만큼에서 이거 그래프 찾는데 한 10초면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f는 한 개뿐이고, 개수가 이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봐서 0일 때가 요 사이에 들어있구나, 0일 때 감소하는 구간이구나, 요거 0일 때 감소하는 구간이구나, 그거 찾는 것도 한 10초라고 합시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읽어서 해석하는데도 한 10초 걸렸다고 합시다. y좌표가 둘 다 부호가 다른 경우는 없구나. 네, 그치? 네. 0은 되는 건 괜찮지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는구나. 네, 그치? 그거 관찰하는데 10초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0이 양수다 음수다를 따지지 말고 0부터 따지자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게 한 30초 나왔다고 칩시다. 지금까지 1분 나왔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웠잖아요. 여기 왕창 쓰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 이제 정리하는데, 요까지 계산하는데 이제 10초라고 합시다. 요게 되는 사람, 요거 근각계수 관계가 되는 사람은 바로 오죠. 평상시에 근각계수 관계로 전개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이거 구구절절이 딱딱 다 쓰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고치시면 됩니다. 이거 구구절절이 다 전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각계수 관계 가지고 한꺼번에 딱 바로 오시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x 플러스 알파. 그리고 거기다가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줘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가 16분의 3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주면 16분의 1이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2가 곱해서 플러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항상 동료끼리 내림차순 문자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얘는 2분의 1은 16분의 8이라서 16분의 11이 됩니다. 16분의 11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4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16분의 15가 되죠. 16분의 15.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는요, 마이너스 16분의 15에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하시는 겁니다. 그치? 그랬더니 지워져서 얘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죠. 됐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인데 1보다 커. 성공한 거네. 그치? 그러니까 이때까지 조건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쵸?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놓고, 두 번 이제 이 조건 f4분의 1, 그쵸? 요거 f4분의 1, 요게 f 프라임 4분의 1이 음수인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수인 걸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오는데 요거 해결하는데 선생님 한 10분이면 되지 않니? 10초면 되지 않니? 요거 근각계수 관계 요거 적고 여기까지 오는데 10초. 전개시키는 거 오래 걸렸다고 할까요? 미분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서 요거 계산하는데 여러분이 힘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초 걸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1분 한 40초 지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지우고 요만큼을 다 지워서 이제
지워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이제 시간을 이렇게 잡아서 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시라고. 아이고 뭐야 실패했구나. 그냥 지워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F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다. 계산 맞은 거죠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다 까지 찾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8분의 5로 고치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플러스 8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f 프라임 x를 하시는 거예요. f 프라임 x는 아까 문자 써놨었는데 f 프라임 x는 이제 아까 알파 가지고 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였으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1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 그 알파랑 1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랑 1 곱한 애만 살아남아서 플러스 알파 x 이렇게까지 왔는데 얘를 미분해서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고 그치? 그리고 이제 전개를 시켜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얘를 미분한 다음에 문자를 넣는 걸 합시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이것도 아까 적혀 있었는데 2 알파 플러스 1x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에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야.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8분의 5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8분의 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됩니다.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됐죠. 그리고 거기다 넣어줘요. f 프라임 4분의 1 f 프라임 4분의 1은 여기다가 16분의 3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8분의 5라서 음수 바로 나오죠. 그렇죠? 해결이 된 거야. 끝난 거야 얘들아. 아까까지 우리가 얼마 정도 나왔죠? 그래서 대충 1분 40초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1분 40초 나왔는데 요 식을 그냥 살려. 여기까지 살려서 요 식 쓰고 요거 해결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이제 f8x 요거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넣어주면 fx가 해결됐으니까 여기다 8 넣어서 8을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야. 3분 안 걸리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3분 안 걸린다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 추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22번 그 올해 수능 22번 킬러니 아니니 뭐 맞춘 사람이 없다느니 뭐 엄청 오래 걸렸다느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풀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풀 때는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은 간단하게 풀어요. 선생님처럼 문제를 만족하는 해를 구했으면 된 거잖아. 안 되었을 때 검사를 했는데 안 됐어. 검사를 했는데 이 f 프라임 4분의 1이 음의 값이 안 나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f 프라임 4분의 1이 음의 값이 안 나와. 그러면 다시 풀어야죠. 하지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크게 막 그래프 추론하는데 막 헤매면서 푼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정도 시간이 수능은요. 실제로는 그 시행착오를 말단 단계에서 이 계산에서 한 번 정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새로 그려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1이라고 놓고 이 작업 한 번만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시간이 한 2분 더 걸리는 거죠. 그래봐야 5분 이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정도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 추론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 문제도요. 21번 문제도 그래프로 풉니다. 이제 그래프를 푸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읽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래프를 읽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일단은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는데요. 얘를 이걸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안 써도 되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만 그래프를 그리는데 마이너스 1부터만 그리시는 거예요. 6까지만. 6은 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여기가 6이 되니까 여기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1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인데 요만큼만 그래프를 그린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6보다 큰 곳인데 6일 때 증가함수죠. 4니까 증가하는 러그함수입니다. 러그함수 이렇게 증가하는 러그함수인데 그런데 여기가 6을 딱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딱 1이 나와요. 그러니까 0 나오죠. 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채워서 이렇게 가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y = fx다. 바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ft
t가 0부터인데 여기는 t-1부터 해서 fx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가 0일 때도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네, 여기가 이제 가운데 대칭 구간이 3이니까 여기가 1이 될 텐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중에서 최대값은 2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최대값은 f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최대값이 ft 플러스 1이 됩니다. ft 플러스 1은요, 네,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그래프를 1만큼 왼쪽으로 옮겨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네. 우리가 t의 값이 조금 변화를 시켜 볼까요? 네. t의 값이 여기가 t라고 하고요. 네. t 값을 여기를 t라고 하고요. 네. 여기를 t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대값은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요 그래프를 그냥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 ft 플러스 1이 최대값이 됩니다. 언제까지? 네. 여기가 3일 때까지. 1일 때까지.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는 그냥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t의 값이 1이 되면 여기가 t의 값, 여기가 플러스 1이 돼요. 여기가 1. t-1이 그러니까 t-1이 1이 됩니다. 1. t 플러스 1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부터 3까지는 따지면 요 값이죠. 또 요 값이 또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 플러스 1이 3이 될 때, 네, t의 값이 언제까지? 2가 될 때. 그럼 t 플러스 1이 3이 되죠. 까지는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리시는데 우리는 이제 t는 0보다 큰 구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제 y 콜 gt는요. y 콜 gt는 예, 좀 글씨가 노란색이라서 초록색이라서 잘 안 보이죠. 네, y 콜 gt는요. 네, y 콜 gt는 ft 플러스 1인데 언제 t의 값이 2 이하일 때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그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프를 그려서 네,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을 이동하시면, 네, 그러면 네, 다 지워서 네, 그만 지우고 합시다. 자, 얘네들만 이제 지웠습니다. 그래서 t의 값이 2보다 작을 때, t의 값이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자, 이제 이제 t의 값이, 네, t의 값이 2보다 커져요. 이제 t의 값이 2보다 커지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3이지, 3. 그러니까 t의 값이 3, 이게 이제 이게 t-1이 여기일 때, t-1이 여기고 t 플러스 1이 여기일 때는 이제 최대값이 3이에요, 3. 그렇죠? 3. 그러니까 3이 계속 가는 거야, 3. 그러니까 언제까지? t-1이 3이 될 때까지, t-1이 3이 될 때까지는 네, 그래프가 이제 이 부분이 네, 됐죠? 네, 네, 그래프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가 t-1, 여기가 t 플러스 1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3이 아니지, 이제.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t-1이 3일 때까지는 t-1이 네, 얘가 3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3 작을 때, 즉 4일 때까지는 네, 3이 됩니다. 3. 그러니까 y 콜 gt는 그냥 3이 됩니다. 3. 언제부터요? t의 값이 2에서부터 4까지는 그냥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고 그래프를 옮기시고 그 다음에 3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되죠. 얘가 3을 넘어가면 이 점이 ft 플러스 1이 y 콜 gt가 네, ft-1이 네,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당분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놓고 자, 이게 평행 이동한 함수죠. 네. 평행 이동한 함수니까 1만큼 여기가 요 그래프, 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요 그래프, 네. 요 그래프가 1일 때 5예요. 1. 여기다 1 넣어주시면 y좌표 올라오죠. 그래서 f 함수는 이게 1일 때 1,5를 지나갔는데 이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0,5를 지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0,5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평행 이동해요. 평행 이동. 네, 그래서 여기가 t가 얼마일 때? 네, t가 2일 때까지는 네, 평행 이동하고 t가 2에서부터 4까지는 옆으로 쭉 갑니다. 이렇게 t가 2에서부터 4까지는 쭉 가고 네, 그 다음부터는 네, t-1 옆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간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것도 원래 f 함수의 모양대로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여다 보시는 건데요.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제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네, 여기가
점 하나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t-1인데 t 플러스 1이 이렇게 온다. 됐죠? 그러니까 저 원래 함수가 얘가 f 함수가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그래프가 러그 함수라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게 6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t-1이야.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 플러스 1일 때까지는 요 점이 그대로인 거야. 이렇게 와서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f 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f t-1 이렇게 요 점이 x좌표가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ft 플러스 1.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어떨 때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그 최소값이 이 GT의 최소값이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이렇게 가거나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얘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제 여기가 t-1인데 t 플러스 1인 애가 여기 와서 요 정도 왔다 그러면 얘를 그냥 그리시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리세요. 그러다가 같아졌어요. 이제 같아져서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1이야. y좌표가 둘이 같아졌어. 같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얘가 t-1이 여기고 t 플러스 1이 여기다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데 얘가 더 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 여기가 5가 된다는 이야기는 5가 될 때는 어떨 때냐 이제 a가 충분히 커서 a가 커지면 그냥 이제 얘가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a가 커지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t-1이었을 때 여기가 t 플러스 2만큼 갔더니 딱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를 따라서 가라. 그래서 이쯤 왔다가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최소값 여기가 5가 나오는 건 맞는데 더 이상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걸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출제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는. 출제자의 관점이 아니라 해설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설자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라. 경계점을 갖는 곳이 어딜 것이냐,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계점을 갖는 곳이 어딜 것이냐. 경계점을 가질 곳은 뭐 너무 뻔하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상상이 됐겠지만 우리가 딱 여기가 되었을 때, 여기가 t 플러스 1이 딱 되었을 때, 둘이 같아졌을 때, 그때가 y 이퀄 5가 딱 되었을 그때가 최소죠. 그보다 더 작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돼서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같아지는 경우는 딱 6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 그 졸업한 학생을 만나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t-1을 5라고 했고, 이게 5가 되는 곳은 처음에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x는 3이 기준이니까 여기가 x가 1이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당연히 x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 왔다가 딱 가는데 이 점의 좌표를 5라고 나는 보겠다.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라고 보면 되죠. 이제 6이 이제 옆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5였으니까 이 그래프는 이동한 거니까 여기 6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그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제 5일 때 5였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래프, 이제 처음에 있었던 저 이 함수에서 여기가 이제 x가 얼마였을 때 7일 때 두 칸 가면 이제 여기가 x좌표가 여기가 5였을 때 여기가 7인 거죠. 이 점이 x좌표가 7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7. 7일 때도 5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7을 넣었을 때 이 y값이 5가 된다. 그때 a값이 최소일 거다라는 걸 그냥 추정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해결할 때 우리는 여기가 최소값이 5가 되는 애를 찾는 건 더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경계점이 되는 곳이 아마 이 상황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해서 그래프를 찾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추정한다는 뜻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 넣어주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요만큼이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 A가 5가 되니까 A는 10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 과정은 뭐 매우 쉽게 얻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건 뭐냐?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획득되어져요. 그러니까 대수적 사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현재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요,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출제하는 사람이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제를 숫자를 좀 조정하면서 문제를 맞춰서 갑니다. 문제를 완성지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 사고력도 그렇고 추론 능력도 그렇고 그래프를 중심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닥치고 그래프.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닥치고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니? 그러면 너가 웬만하면 고난도 문제, 최고난도 문제에 도달할 수 있어. 너가 100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고3 내내 그래프를 그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얘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수원은요, 수원 잘 안 풀린다고 처음부터 공부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는요, 등차 수열 안 나와요. 여기에는 등비 수열도 안 나와요. 여기는 시그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도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배운 수학적 귀납법의 여러 가지 증명, 귀납법을 활용한 증명, 이런 거 안 나와요. 즉 수열의 모든 내용과 관계없어요. 수열처럼 보이지만 수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수열이지만 그 수열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수함수, 럭함수 그래프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따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선생님이 수요일날 이거 1, 2월 달에만 진행하는데요. 수요일날 1, 2월 달에 그 수원 수투 킬러 문항 문제 풀이반을 하는데 수원은 5% 정도 하고 수투를 95%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화목반 수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투만 하시라는 겁니다. 수투만. 화목반에 미적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수학원 수학2 수업을 하는데요. 이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이반이 금토가 있어요. 금토. 그러니까 이제 문정이나 저연 학생들처럼 진도가 끝났으면 금토와 수요일날 들어오시면 수금토가 되시는 거고요. 1학기, 3학기 1학기에 내신을 봐야 되는 학생들은 화목 금을 하시면 좋습니다. 화목 금을 하시고, 화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토요일 수업이 무료입니다. 1, 2월 달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같은 강좌, 미적분이고 미적분이라서 같은 강좌 2번 수강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화목에 미적분 심화로 오시는 학생들은 토요일날 수강료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화목금을 하거나 화목금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학1, 수학2 고난도 문제가 정리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불행히도 화목수금을 하셔야 되겠죠. 화수목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3월이 되시면 화요일 수업과 수요일 수업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미적분 내신인 사람들은 목금토가 되어서 내신은 목토에 하고 미적분, 금요일 날은 이제 수원수투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운정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금토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운정고등학교나 저연고등학교 학생들은 3월부터는 이제 금토만 하십니다. 언제까지? 1학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1학기가 끝나면 모든 사람이 금토만 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신학부가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방향성과 그리고 도구에 관한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재수를 해서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재수해서 많이 실패합니다. 재수해서 성적 오른 사람은 50% 정도고요. 그 중에 재수할만 했다라 할 정도로 수학 점수가 많이 오른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육모에 1등급이 나온 학생, 재학생이 육모에 1등급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재수생들하고 같이 시험 보는데 중에서 수능에 1등급이 나온 학생은 여러분이 구글링 아무리 해보셔도 최대값이 34%예요. 이 중에서 34%. 대부분은 뭐 20%, 10%, 심지어는 9%도 있어요.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육모에 1등급이 나온 학생들 중에 나머지 셋 중에 2명은
수능에 1등급이 안 나오려고 노력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갑자기 방황했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네, 육모의 1등급 학생이 갑자기 네, 방심을 해서 공부를 안 했다? 네, 5개월 남았는데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5개월 동안 딴 공부하신 거예요. 멀리 간 겁니다. 네, 수능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수능을 향하여 자꾸 이렇게 포커스를 좁혀서 가진 것이 아니라 수능으로부터 점점 멀리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딴 데에다가 하고 있었거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수능을 27년 동안 네, 가르쳐 온 선생님이 네, 가장 수능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전화하시면 네, 문자나 톡을 남겨주시면 그러면 1대1 상담해 드리겠습니다.